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농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오가닉 제품이라고 그러죠. 본래 오가닉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화학비료 하나도 안 쓰고요, 농약 하나도 안 쓰고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한 종자를 전혀 안 쓰는, 그러고 생산한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기농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를 않은 거예요. 이 증명한 거를 유기농 인증받은 마크 붙여서 내보내는데, 유기농 인증받은 마크 붙였다고 그게 유기농인가요? 무늬만 유기농도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 논에는 농약 하나도 안 쳤는데, 우리 논 바로 옆에 논에 농약 치면 우리 거 유기농 되나요? 다 왔다 갔다 하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최근에 앞으로 그러고 전 세계 농업의 추세가 될 게 뭐냐, 소위 이거는 뭘 뛰어넘어서 이런 소리니까요, 비욘드 오가닉,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의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이게 시스템이 잘만 안정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면 여기는 누구한테 인증받을 필요도 없이 100% 유기농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증명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땅에서 떨어지고, 아니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술이 옛날에 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조합한다든지, 거기다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던 거를 여기다 같이 결합해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발명 아니에요? 이건 뭐냐, 소위 우리말로 하자면 어체공생이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말은 아닐지 모르는데 물고기하고 채소를 같이 키운다. 이것도 사실은 수천 년 된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나 중국 저 운남성이나 필리핀 가면 이렇게 이 계단식으로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산속이라 우리가 탄수화물 하고 지방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단백질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이게 너무 산골짜기라 이 단백질 공급원이 마땅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붕어, 잉어 이런 거를 논에다가 계단식 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논에다가 같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수확할 때, 쌀 수확할 때 거기서 이제 호흡하면서 물고기가 살을 내면, 소위 이제 피쉬, 영어를 가끔 섞었어야 유식한 걸로 아니까, 요게 말하자면 크게 얘기하면 배설물, 똥오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이제 클로스드 룹이 뭐냐, 모든 자원이 이게 계속해서 리사이클링을 하는데, 누군가의 배설물, 웨이스트가 누군가의 식량이 되는, 완벽하게, 그리고 밖에서 들여올 필요도 없고 밖으로 반출할 필요도 없는 옛날 사회가 이랬어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쌀, 보리, 콩 농사 지어서 사람이 먹고, 그리고 배설하는 게 바로 자기네 주변에 갖다 다 뿌리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소, 돼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닭. 본래 소, 돼지, 닭은 초식동물이라 본래는 초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 뜯어먹고 닭똥 싸고 소똥 싸고 돼지똥 싸고 그러면 그거를 퇴비로 갖다가 동네에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양분 빨아먹고 다시 나오는 산물이 또 걔네들한테 가고 우리 사람이 먹고 또 배설하는 거를 걔네가 다시 먹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옛날에 소위 장원 경제라고 하는
옛날 사회는 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대규모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여기서 생산된 산물을 엄청나게 많이 대도시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도시에서 먹고 싼 소위 배설물이 다시 여기로 돌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빠져나가고 토지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성주에서 참외 먹고 대구에서 먹고 쌌는데 그걸 성주에다 다시 돌려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값싼 게 뭐냐. 이제 화학비료 갖다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위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요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요즘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그렇고 미국의 그 USDA라고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우리말로 하면 농림부요. 거기서 소위 이제 우리말로 하자 그러면 뭐 회복농법이라고 그럴까요? Restoration Agriculture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Conservative, Conservation. 그 뭔가를 이렇게 보존하는 농업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거에 근접한 거, 가급적이면 요거에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토양에서 농사 짓는 거에는 대세로 이제 자리매김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못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서 몇 년 전에 초밥을 냉동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수출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 회사 망했지만 제가 거기다가 조금 투자했다가 저도 까먹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계절을 바꿔서 뭔가를 급속 냉동했다가 굉장히 비싸졌을 때 해동해서 팔아먹으면 돈이 될 것 같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잘했으면 굉장히 잘 됐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신토불이 뭐 저 국산 무슨 뭐 한우, 한돈 이런 거 뭐 무지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냉동 초밥을 만들어서 그걸 냉동시켜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특히 미국, 일본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값이 비싸니까 소득수준이 높은 데다가 수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은 데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우리나라에 관계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땅이 거의 없잖아요. 천수답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에 잔류 농약과 잔류 중금속 기준치를 도저히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만든 초밥을 우리 국경을 넘어서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뭐 북한이나 어디 우간다 같은 데다 팔아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해 보니까 그 기준을 넘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회사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제대로 된 물건,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건강해지는 거,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요. 고기를 키우려면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사료라고 하든지. 먹이를 주면 얘가 먹고 나서 소화를 하고 나면 얘가 세 가지, 말하자면 배설물이라고 할까, 이게 나옵니다. 첫째는 암모니아예요. 이거는 아가미에서 나옵니다. 주로 숨 쉴 때. 둘째는 배설물이에요. 똥오줌. 먹고 소화한 거 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남는 잔사료입니다. 모든 양어장에서 이 문제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어장에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특히 요거는 농도가 일정 정도 수준을 올라가면 물고기한테 치명적이라 물고기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붓고 뒤에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걸 내보내다 보니까 강, 저수지, 호수 이게 다 부역양화. 요새 무슨 녹차 라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낙동강 어디 저 4대강 거기 이렇게 보호해놓고 나서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도 너무나도 많이 써야 되고. 요거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질화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이제 소변을 받아가지고 한 하루 이틀 놔두면 소변 맨 위에 허옇게 이렇게 끼이는 게 있어요. 그 허옇게 끼이는 게 바로 이 박테리아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장소에서든지 다 공기 중에 많이 있는 박테리아예요. 최고의 영양소인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요걸 먹고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배설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배설물을 분해하는 온갖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요 온갖 박테리아들이 얘를 먹고 분해하면 아까 얘기했던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소위 대전된 상태의 온갖 영양소로 바뀝니다. 예컨대 우리가 NPK를 포함해서 질소, 인산, 칼륨 이걸 포함해서 뭐 황이랄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저 염소랄지 뭐 나트륨이랄지 철분이랄지 몰리브덴이랄지 하여튼 13가지 영양소 요게 식물에 꼭 필요로 한 13가지 영양소를 요 배설물에서 얘가 다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로 대전되어 있는 이온화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남은 사료, 요거 썩으면 이게 독성을 띠잖아요. 산소는 없어지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은요, 예컨대 강아지가 종자가 작은 놈이 큰 종자가 있잖아요. 종자 작은 놈한테 사료를 2배를 먹이면 배탈 나겠어요? 2배로 크겠어요? 빠가살이 사료만 잔뜩 주고 온도만 잘 맞춰주면 뭐 조금 빨리는 크겠죠. 그렇지만 지가 본래 크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양식할 수 있는 건 양식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완벽하게 양식에 성공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치 바닷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닷물로 할 때는 이 식물을 우리가 일반적인 작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키우면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르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뱀장어가 거의 민물장어가 거의 됐다는 설이 있는데 일본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황복, 참복 먹이 활동을 할 때 어떤 해조를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계속해서 쌓여가느냐 안 쌓여가느냐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 복에 쌓이는 독을 생성할 수 있는 해조류를 빼고요. 나머지만 먹이면 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알도 먹을 수 있고 알탕도 해 먹어도 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홍성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참복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태. 그건 이제 말하자면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해양 심층수 뽑아가지고 키우면 오염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주 양질의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물고기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물고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물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순환을 해서 새로운 물 넣고 다 뽑아내는 게 지금 현재 양어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 낭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물 낭비만 많으면 괜찮은데 요 아까운 양분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깝기만 한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자꾸 부역양화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수질 오염되고 거기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본래는 수질 정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수질 정화 시설을 뭘로 하느냐? 식물 재배로 하는 거예요. 식물 재배. 식물 재배. 상추 한 서너 폭에 이렇게 키우는 것까지 하면 아마 추산하기로는 100만 가구가 넘는 것 같다.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간단해요. 여기서 펌프로, 여기 이제 가라앉은 펌프로 이렇게 파이프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재배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재배상.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하나는 딥 워터 컬처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플러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트리언트, 영양소를 얇게 필름처럼 누트리언트 필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방식을 하나를 하든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를 하든 그거는 자기가 해보고 자기 취향에 제일 맞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예컨대 여기다가 이걸 예컨대 이 딥 워터 컬처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다가 요 영양분이 잔뜩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예컨대 스티로폼 5cm짜리 두꺼운 거 거기다가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저 커피 우리 마시는 커피 플라스틱 컵 종이컵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뿌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요만큼 큰 거 식물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심어서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컵에다가 이렇게 컵에다가 여기 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구멍 뚫어서 여기 뿌리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해서 키우면 요게 요런 거를 딥 워터 컬처라고 그래요. 근데 요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 상추나 이런 거 작은 거 자잘한 거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 도마도, 오이, 수박, 참외 이런 거는 이게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게도 있고 안 돼. 그래서 이건 못 해요.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드 앤 드레인이라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통처럼 생긴 거 이렇게 통처럼 양쪽 맥힌 거 이렇게 통처럼 생긴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요런 컵 갖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물을 여기다가 싹 이렇게 흘려 보냈을 때는 홍수 줬다가 몇 분 있다가 싹 말려주고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느냐? 식물은 이제 물 속에다가 담궈 놓으면요, 뿌리가 썩어 죽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산소 공급을 해주려면 여기다가 에어레이션을 해가지고 물방울 뽀글뽀글하게 나오게 해서 소위 용존산소 비율을 높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물을 가끔 빼서 산소가 뿌리에 직접 닿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거는 층층이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 보기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층층이 놓은 거가 이렇게 A자형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애들 와서 구경 오기 좋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영양소를 얇은 층으로 이렇게 싹 흘려보내는 기술이라는 거는 말만 복잡하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식물 키우는 다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식물을 지탱하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말하자면 스티로폼 같이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 뿌리의 한 절반 정도가 항상 영양소가 풍부한 물에 젖어 있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 요 세 가지 방식을 말하자면 믹스 앤 매치하면 온실의 형태나 뭐 마을의 그 취향이나 이런 거에 잘 맞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싹 돌아 나온 물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오염물질, 이게 농축이 되면 얘가 죽을 뻔했던 엄청나게 많았던 요것들이 전부 다 식물이 다 빨아먹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물고기 먹이나 사료를 준 거에서 나오는 배설물과 잔사료에는 우리가 어떤 식물을 키우든지 간에 그 식물한테 필요로 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서 별도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가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갖다가 다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 정화 장치를 따로 돈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저 식물 재배상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물고기를 키울 때 이 물의 양 대비해서 물고기를 도대체 몇 킬로 정도를 집어넣는 게 좋냐. 대략 1대 40입니다. 물 40리터에 물고기 중량으로 1kg.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작물, 예컨대 상추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작물은 그러면 얼마만큼 키우면 되느냐. 1대 1에서 처음에 실어도는 이걸로 시작하고요. 나중에 경험이 많아지면 1대 8까지도 가능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 1kg 키우는 그 양분 찌꺼기를 가지고 상추를 맥시멈 8kg까지 키울 수 있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숙달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처음에 실어도는 1대 1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면 물고기에다가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줬다. 식물이 바로 죽어요. 식물에다가 무슨 비료 준다든지 농약 준다든지 그러면 얘가 바로 죽습니다. 계속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도 잘 크고 요것도 맛있다. 이러면 이거는 누가 인증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농림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농진청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비안 오가닉 프라닥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유기농을 넘어선 물건이다.